저는 서울의 출근길을 드라이브하며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비교하는 컨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8분 정도가 소요되었었는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출근길의 거리가 불과 15km 정도였다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에서 살기 전 경주에서만 거의 쭉 살았었는데 제 기억에 1시간 8분 정도면 경주에서 대구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였고 15km면 경주 안에서는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저번 컨텐츠는 출근길인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지방의 한 지역을 각각 드라이브 해보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본과 동시에 내비게이션 성능도 같이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 내비와 네이버 지도까지 추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4개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10km 내외 거리 목적지를 차례로 이동해 볼 거고 각 내비게이션별로 최초 알려준 도착 시간과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해보며 느낀 점들과 제가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서울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서울대 정문에서 고척 스카이돔까지이고 내비게이션 첫 주자는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앞이고요. 첫 번째 출발지입니다. 무슨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관광객들인가봐요. 첫 번째 목적지는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고척 스카이돔을 한번 가볼까 해요. 11시 33분에 도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편집하다가 발견한 건데 제가 모르고 6분 느린 길로 주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도착 시간은 11시 39분이 맞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차가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과속을 서울 시내에서 아무리 달려봐야 그냥 제 옆입니다. 제가 서울을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서울에서 차를 이용한다는 건 빨리 가려고 이용한다기보다 편하게 가려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차가 있으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막 끼어서 가는 게 그런 게 너무 싫으면 조금 늦더라도 차를 타고 가고 싶게 됩니다. 그런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운전이 너무 싫어. 대중교통이 그냥 맘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순정 내비가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가시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따라가기 좋게 돼 있다거나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목적지 도착했다고 떴고 39분이네요. 서울대에서 고척 스카이돔까지 총 4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내비게이션은 놀랍게도 도착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빠른 길로 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고 이번에 사용할 내비게이션은 티맵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12시 5분 도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연 티맵은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티맵은 이렇게 군데군데 신호등 기능이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건 티맵이 좋다. 티맵도 차도를 어디로 타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고 티맵이 자꾸 뭔가 개선이 된다고 느껴지는 게 이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줘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티맵은 약간 뻥카를 먼저 때려놓고 시간을 점점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조금 다르네요. 오늘 월드컵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토트넘이랑 K리그 올스타가 경기를 했던 자리죠. 도착 딱 찍혔고 지금 11시 58분이거든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총 17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티맵 예상 시간보다 무려 7분이나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티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목적지는 은평 한옥마을이고 이번에 사용한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내비입니다. 이거 지금 주차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빠져나가고 시간을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 자, 12시 38분으로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좀 느려요, 뭔가. 같은 상황에서 티맵과 비교하면 카카오 내비가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브를 틀었을 때 어떤 도로를 타야 될지 빨리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터널이라서 그런지 지 혼자 막 순정은 괜찮은데 핸드폰 내비들은 확실히 터널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옥마을로 가는 길은 일자로 올라가면 돼서 순탄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정체가 심한 구역이었습니다. 신호가 너무 많아요. 이 동네는. 그때 밤에 왔을 때 진짜 드라이브하기 좋았는데 일상 시간대는 차가 이렇게 많은 데였구나.
3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은평 한옥마을까지 총 36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카카오 내비 예상 시간보다 2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 구간이 많았는데 선방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용한 내비게이션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1시 10분에 도착한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많네요. 네이버 지도도 카카오 내비와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요. 커브를 돌아 나갈 때 한 박자 또는 반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심심하면 가끔 뜬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지도가 삐딱하게 표현이 되는 등 여러가지 거슬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얘가 좀 삐딱해요. 근데 지금 이 길은 좀 정체도 덜하고 해서 네이버 지도는 약간 개꿀 코스를 잡은 것 같은데.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북한산 생태공원을 지나가네요. 얘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딱 눈에 띄게 해주는 게 좋아. 요 앞에 분홍색 선 요거를 따라가라고 색깔을 깔맞춤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한다. 좋아. 달려. 그래. 매미 소리가 약간 이런 분위기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다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바다 놀러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앞이구나. 청와대가 오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는구나.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도착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도착 1시 7분. 은평 한옥마을에서 경복궁까지 총 28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보다 3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내비게이션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목적지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순서대로 내비게이션을 써볼 겁니다. 주차장은 빠져나왔고 1시 47분까지로 잡혔거든요. 기아 순정 내비는 방향 전환 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대비 가장 부드러운 모션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차 막히는 꼴을 보니까 쉽지 않아. 또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 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형 내비 쓰면서 좀 길을 많이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이 구형 내비가 훨씬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정 내비의 최고 장점은 아무래도 HUD 연계가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다 이 HUD에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순정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화살표, 속도, 텍스트 정도만 나오는 수준이고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약간 순정 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야? 수증기 뭐야? 물 왜 뿌리는 거지 이거? 0.1km 감소하고 6분 빠르다는 코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빠른 경로 안내하는 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 후문 주차장이 여기구나. 46분에 도착했어요. 경복궁에서 서울 어린이 공원까지 총 36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T맵을 이용해 국립현충원으로 갑니다. 2시 22분까지 도착입니다. T맵은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볼 때 편한 느낌은 좀 있네요. 사진이 막 엄청 크게 나오진 않는다. 근데 이게 딱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나오기도 하네요. 들어가. 화살표를 큼지막하게 달아주시네. 이런 아기자기한 요소들 덕에 T맵이 확실히 다른 내비들보다 길 안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맵을 제가 한동안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많이 발전을 했구나. 들어가세요. 저 양보 잘하죠. 그런데 비가 오나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은 엄청 막히고 있고 T맵은 8분 느린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하냐? T맵이 정말 이런 정체 구간까지 예측해서 시간을 잘 맞춘 거라면 진짜 박수 쳐야 돼. 대박인데?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고?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3분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 어린이 공원에서 국립현충원까지 총 3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이번에는 T맵 예상 시간보다 1분 늦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 구간이 심했는데 이 정도면 꽤 정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카카오 내비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시 51분에 도착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30km가 나오는 거야? 여기 30km 나올 구간이 있나? 상당히 길을 쉽지 않게 안내해주는군요. 이쪽으로? 오케이. 살짝 어렵다. 출발부터 길이 어려워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내비가 뭔가 열심히 설명은 해주는데 안내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T맵 쓰다가 카카오 내비 쓰니까 뭔가 딱 불편한 게 느껴져. 익숙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직관적인 면은 T맵 같아요.
올림픽 대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 시간대면 막히는 걸로 유명하죠. 매너가 좋네요. 카카오 내비가 친절도로 치면은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차선을 갈 때 어떤 차선을 물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분홍색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직진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분기를 해서 저렇게 정체가 되는 쪽을 차선을 안 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아까 전에 난 정체된 도로를 타고 있었던 거야.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하면은 결국 길을 헤매고 마는 거죠. 도로를 잘 모르는 초행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 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 55분에 도착했네요. 국립현충원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총 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카카오맵 예상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체 구간에 도로 안내를 좀 더 깔끔하게 해줬다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목적지인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출발합니다. 도착 시간은 3시 39분 도착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날은 점점 맑아지는데 차들도 점점 많아지는구나. 네이버는 화살표 표시를 위아래로 다 해주네요. 은근히 세심하네. 근데 계속 느끼는 거지만 뭔가 화면이 좀 불안정해요. 막 자꾸 움직여. 슈퍼땡스 보내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하나 사 마셨습니다.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온 편이었는데 여기 현대기아 사옥 앞에서 엄청 막히네요.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 다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내비 화면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가운데 차선을 타고 우측 도로로 빠지는 도로를 탔어야 하는데 저는 엄한 차로에서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쭉 서초 IC로 들어가는 저기가 꽤 막히는 거였구나. 난 굳이 저기서 대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3시 39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36분에 도착한 거는 꽤 고무적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총 28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보다 3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체 구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다면 예상 시간보다 정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서울의 8곳을 방문하며 주행한 거리는 총 93.9km, 걸린 시간은 4시간 10분이었습니다. 10km 이동하는데 26.6분 정도 걸린 셈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비게이션별 정확도 오차를 봤을 때는 네이버 지도가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차로 200km를 달려 향한 곳은 바로 전주였습니다. 다른 곳을 제쳐두고 굳이 전주를 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방 잘 쓸게요. 제가 평소 당일치기로 운전을 빡세게 해서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순실이 집사라는 구독자님으로부터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메일을 받았고, 저는 이렇게 전주에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전주 시내에 우뚝 솟아있는 글로스터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숙소 로비부터 내부까지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전주 갱리단길과는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구독자님이 정말 홍보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만족스럽게 머물다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숙소에서 하룻밤을 마치고 바로 전주를 돌아보러 나왔습니다. 맨날 촬영할 때마다 아침 일찍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거의 좀비 상태로 운전하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은 쌩쌩. 첫 목적지는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32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전주에서 구 번화가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조금 낡은 건물들이 많고, 근데 진짜 서울이나 전주나 신호 기다리는 건 지겨운 건 똑같구나. 분명히 초반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었는데 덕진구 기린대로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교통량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사실 전주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호남에서는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크고 대한민국에서 18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죠.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량이 적은 건 아닌데 서울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 정도면 다닐만 한 것 같고, 하나 또 느껴지는 게 있는데 서울 도로를 다닐 때는 도로가 그렇게 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도로가 도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전주 쪽에 오니까 도로 노면이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면의 울퉁불퉁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약간의 승차감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라도 확실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승차감은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20
8분에 도착. 글로스터 호텔에서 전주 수목원까지 총 24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순정 내비 예상 시간보다 4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는 빨리 도착하긴 했지만 거리 대비 시간이 좀 걸린 느낌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주역입니다. T맵이 지금 11시 53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T맵의 정확도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전주에 와서는 복잡한 도로가 많은 서울보다는 내비게이션에 신경을 덜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역으로 가는 길에 지나간 도로는 벽진구의 동부대로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아까보다 도로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동부대로를 정체 없이 지나고 나니 전주역은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 전주역 근처가 차가 많구나. 아주 일사불란하게 불법을 저지르시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53분이었는데 지금 도착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49분에 도착. 전주 수목원에서 전주역까지 총 19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T맵 예상 시간보다 4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신호와 정체가 없는 도로를 달리면 그만큼 차로 이동이 쾌적해지는 것 같네요. 이제 국립전주박물관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12시 23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꽤 번화가 느낌이 듭니다. 백제대로라고 되어 있네요. 10km 내외로 거리를 제가 다녀보고 있잖아요. 서울이랑 소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길은 여기서 둘레길로 해서 신호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이런 길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길들을 내비게이션이 미리 좀 알려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전주에서는 이런 것 빼고는 딱히 내비게이션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구조가 서울에 비해 단조로웠고 따라가기도 쉽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따라가다 보니 전주 박물관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도착 22분 도착. 1분 빨리 도착했네요. 전주역에서 국립전주박물관까지 총 2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카카오 내비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주 동물원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1시로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느낀 네이버 지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 베이스가 지도 앱이다 보니까 웬만한 장소가 다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썬루프가 좋은 게 진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날씨 죽인다. 그냥 위로 딱 봤는데 구름이랑 햇빛이 아주 그냥, 아 여기 신호 왜 이렇게 짧아. 하늘을 좀 더 보라고. 와, 저기 KBS 보이네요. 어릴 적 제 기준에서는 도시에 방송국이 있으면 큰 도시였어요. 전주도 엄청 큰 데잖아. 와, 저기 전북 경찰청도 되게 크게 있고. 근데 사실 내비게이션에서 한 4분 정도 차이는 정말 그렇게 크게 위미한 의미는 아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신호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려면 10분 이상씩 막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다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는데 덕분에 2분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주동물원까지 총 23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제가 길을 잘못 들어 2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21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리 도착했네요. 전주의 4곳을 방문하며 주행한 거리는 총 42.1km, 걸린 시간은 1시간 34분이었습니다. 10km 이동하는데 22.3분이 걸린 셈이었죠. 그리고 전주에서 내비게이션별 정확도 오차를 봤을 때는 순정 내비가 생각보다 선방했네요. 전주는 서울의 10km 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하는 느낌이긴 했지만 도시 규모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부안군이었습니다. 이곳의 10km는 아마도 전주보다 훨씬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안에서 시작지로 정한 곳은 백산성이라는 곳이었고 첫 번째 목적지는 부안 스포츠파크입니다. 5시 55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근데 전주는 확실히 도시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구리니까 아무래도 텅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경주가 오히려 이런 느낌에 가깝긴 하지. 도로는 잘 닦여있네. 생각보다 드라이브하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들을 다 일부러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아요. 약간 꽃갈콘 모양으로. 여기가 전주보다 길이 더 좋은데요. 잘 닦여있는 것 같아요. 부안의 조용한 도로를 드라이브하니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부안 스포츠파크 앞에 와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5시 52분이고 백산성에서 부안 스포츠파크까지 총 13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순정 내비 예상 시간보다 3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안에 오니 이동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확 체감이 되네요. 다음 목적지는 청호 저수지입니다. 6시 8분 도착 예정입니다. 여기 나무 봐요. 미쳤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와, 부안 근데 좋다.
이게 살라고 하면 살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여기 길이 왜 이렇게 예쁜겨? 밖에 나가기 싫을 때, 차 안에만 있고 싶을 때 이 길만 달려도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억텐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너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운전하는 내내 저렇게 감탄하면서 갔습니다. 도착지에 다 왔는데 티맵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데로 와놓고 말이죠. 다 왔는데 6시 4분이네요.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청호 호수지까지 총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팀맵 예상 시간보다 4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여기로 안내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출발합니다. 6시 14분 도착 예정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길을 쭉 달리면 돼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요. 부안에서 운전을 하면 느낀 건 확실히 차가 없고 길이 단조로우니까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분 빨리 왔습니다. 청호 호수지에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까지 총 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카카오 맵이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T맵이 이상한 데로 안내하는 바람에 출발지가 꼬여서 주행거리가 7.4km 밖에 안 나왔네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목적지 고사포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6시 25분 마지막 목적지로 한번 가봅시다. 와 신난다. 와 뭐야, 산이랑 길이 맞닿아져가지고 장관을 이룹니다. 하늘도 지금 파도가 치고 있죠. 제가 드라이브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컨텐츠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꽤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런 대자연이 느껴지는 풍경들을 보면 잠시나마 피로가 잊어지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아니 근데 왜 고사포 야영장을 안내하는 거야? 아까 전에 티맵도 그랬는데 네이버 지도도 예상치 못한 곳을 안내하네요. 부안에 오니까 내비들이 컨텐츠를 깽판 쳐버립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고사포 해수욕장까지 총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비가 위치를 잘못 알려주기는 했지만요. 부안의 4곳을 방문하며 주행한 거리는 총 39.4km, 걸린 시간은 41분이었습니다. 10km 이동하는데 10.4분 정도 걸린 셈이었어요. 그리고 부안에서 내비게이션별 정확도 오차를 봤을 때는 순정과 T맵이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긴 했는데 T맵이랑 네이버는 일단 옥상으로 따라 이렇게 지역별 10km 운전을 체험해보며 걸리는 시간들을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차가 많아지고 차가 많은 만큼 도로도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번 콘텐츠를 통해 내비게이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로직이나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길을 알려주는 과정도 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혼란이 없었던 건 순정 내비와 T맵이었습니다. 카카오 내비와 네이버 지도는 아예 먼 곳을 이동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갈 때 한 번씩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변산 해수욕장을 지나쳐 갔는데요. 뭔가 인싸들이 모이는 핫한 지역 느낌이 들어 얼른 방구석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가덕도 드라이브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 기간이 길어져서 만드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